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강의를 할까, 어떤 내용으로 할까, 할 거는 굉장히 많고, 어떤 부분을 다뤄야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전에 고조선 강의는, 다시 보기를 통해가지고, 보시면 되니까, 구태여 고조선 강의를, 더 끄집어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월, 화, 하고 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는 강의할 때는 강의 내용 그 원자료는 손엄자 선생님께서 처음 강의하실 때 한국화 기본 학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르니까 전반적인 구체적인 어떤 좀 개괄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신 한국화 기본 학습을 통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 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 10년, 10몇 년 지난 뒤에, 손남자 선생님께서 전주에서, 강의하시면서 고조선 완전학습,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더, 실생활에 가깝게, 지금 현재에 이어서 상황에 가깝게 쓴 글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고조선 완전학습이 지금 문자로 나타난 하나님, 그 전편과 후편, 근부로 나타난 고조선인가 그거에 대한 그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전에도 한 몇 주를 하는데 2-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침 총괄적으로 이제부터 새롭게 정리를 하면서 고조선의 총체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된 모습이 왜 그랬는가.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이때가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난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실 요새 그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뜨거운 불 위에 올라간, 그러니까 후라이팬에 올라가 팍팍 뛰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때가 여름에 극기가 이미 여름이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름이 다 끝나고 가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가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실 인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람으로 이야기했는데 전 인간과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잡귀, 악귀. 그러니까 악귀란 말 자체가 이게 그냥 아주 뿔 달리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게 악귀가 아니라 악은 뭡니까? 악자가 서로 등을 돌리고 자기 이익만 챙겨놓은 게 악자예요. 귀자는 뭡니까? 귀자는 그 제국을 염자의 신농시 그분이 위상만점 올리게끔 높여서 만든 글자가 다 귀자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우 때, 우임금 때에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악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인간들이 바로 악귀죠. 그러니까 악귀란 말을 그냥 악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악귀란 말은 저는 사실 이 생을 살면서 좋은 것에 이끌리나 나쁜 것에 이끌리나 좋은 것이 뭐냐 나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자연 순리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자연에 역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될 수가 있죠. 단지 지금 앞에 있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기 이로움만 찾는 또 그 이로움을 찾는 무리들한테 따라가는 레밍족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갖고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험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패습은 2조 518년 동안 그러니까 자기네 그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완전 개처벌로 만들어버리고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노비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왕조를 지탱했던
왕조가 바로 이씨 왕조였습니까? 진짜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뭐냐, 역 같은, 뭐 X 같은 그런 왕조였죠. 그런 왕조를 세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정당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정당한 어떤 모습을 보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려의 충신들을 어마무지하게 죽이면서 태어난 나라가 바로 이씨 조선이에요. 자, 그걸 알고 나면은 이씨 조선에 대해서 지금도 뭐 텔레비에 좀 보질 않았지만 또 이방원인가에 대해서 또 방영을 하더라고요. 이방원이 뭐였습니까? 엄청난 많은 고려의 충신들을 자기가 총대 메고 다 죽여버렸죠. 저희 선조께서도 그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방원을 막은 게 이제 이성계였고, 자, 이성계였고, 그래서 이방원에 대해서 이방원도 그렇고 이성계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나 또 우리의 어떤 그걸로 봐서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의 어떤 당했던 그 수모에 대해서 생각해도 이방원에 대해서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이씨 왕들 중에서 제대로 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종, 그건 진짜 인간을 완전 노비를 양산하게 만든 임금이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개처벌이죠. 그런 왕조를 지금 그대로 그런 폐습들이 사람 차별하고 적서 차별을 했잖아요. 적서 차별하고 사람 차별하고 사람 대접 안 하고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죽여도 나라의 법에 위촉되지 않고 법에 접촉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마구 죽였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노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자, 그것을 방관한 게 바로 이씨 왕조죠. 자, 이씨 왕조의 그 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없어져야 할 습관이 우리 민족에서 진짜 치욕스러운 그런 습성이에요.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나쁜 그 습성을 부각시킨 게 바로 이씨 왕조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없어져야 할 습관이니까 폐습이죠. 이미 없어져야 할 그런 폐습들을 다시 그대로 부흥시키고 그대로 살린 게 누굽니까? 좌파들이에요. 자, 오늘 제목을 진보 좌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제목을 쓰면서 진보 좌파, 그러니까 김영사 문제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직접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좀, 그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할 때 진보 좌파라고 이야기하니까 뭔가 좀, 걔네들이 왜 진보야? 언제나 적을 만들어서 말만 행동을 의지하면서 말만 제대로 사람들한테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탈취한 것들이 바로 좌파 정권들인데 걔네들이 뭐가 진보냐. 사람이 나쁜 속성을 그대로 속성을 드러내가지고 그 속성을 까뭉개면서 자기가 선한 양, 자기가 절대 선인 양 이야기한 것이 좌파들이죠.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 진부하죠, 아주. 그러니까 진부 좌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자체를, 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60년대, 70년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2조 때 그런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버렸습니까? 일본이 합방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2조의 폐습들이 그나마 묻혔는데 그게 없어졌냐? 그거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시 살린 것이 영삼이 때문이죠.
영삼이가 대통령 되면서 뭐 했습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중앙청을 지금 이제 박물관이죠. 뭐 경복궁을 다시 복원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그 중앙청을 뽀개고, 물론 이제 일본이 경복궁을 뽀개고 그 안에다 뭐 중앙청을 세우고, 그러니까 총독부죠. 그래서 총독부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먼저 하면서 자, 그 총독부를 위에서 쳐다보면 뭡니까? 일자예요. 조금 전 70년 동안 조선 전국인 경복궁을 가로막고 선 채 우리 민족의 정기를 억눌러온 옛 조선 총독부의 상징인 중앙돔 상단 첨탑을 제거해버림으로써 국회의사당 황승우. 우리는 오늘 옛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는 역사적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건물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이 건물은 중앙청이라는 이름으로 정부 청사가 됐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국회의사당이요. 황승우. 조선 왕궁의 맥을 끊기 위해 날일자로 지은 조선 총독부. 이건 한문적 태양을 상징합니다. 한국을 지배하고 또 군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그런 것을 염원해서 은밀하게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실 방마다 두께 15cm의 육중한 철문이 달려있고 여기에 나무와 모래를 넣어 철저한 방음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밖에서 전부 이렇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문마당 되어 있거든요. 사람을 여기다 가두고 밖에서 쳐다보면서 그런 고도의 고문을 한 자리가 아니냐. 민족 정기를 압살하고 500년 도읍지의 중심축을 흔들어 놓기 위해 일제가 이 건물을 조선의 정궁 경복궁보다 동쪽으로 약 3.5도 기울게 지은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놈의 건물을 없애버려야지 하고 평소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가시적인 잔재 중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선 총독부 청사입니다. 구총독부 정사를 헐고 경복궁을 복원하는 것은 일장기를 내리고 태극기를 다시 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건물을 보존함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0%인 대부분의 응답자가 헐어버리거나 옮겨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 정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부 건물을 되도록 빨리 해체하고 일본의 국민 たちはもしこの建物は今壊す計画になっているんです。それ本当ですか？だからここ2回見に来たんです。 친일 세력과 일본 사람들이 극렬히 반대를 하고 우리한테 뭐 돈을 주겠다, 이거를 다른 데다 이전해서 복구를 하면은 복구비를 주겠다는 여러 가지 제의가 있었지만 우리는 단연코 민족 정기를 위해서 철거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조금 전 70년 동안 조선 전국인 경복궁을 가로막고 선 채 우리 민족의 정기를 억눌러온 옛 조선 총독부의 상징인 중앙돔 상단 첨탑을 제거해버림으로써 속이
샤난 같아요. 아주 그냥 가슴에 뭉쳤다가 확 털어져 나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82.1%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옛 중앙박물관의 휴게실로 쓰이던 건물의 마지막 남은 벽면이 사라지자 지난 70여 년 동안 그늘에 가리워졌던 북악산과 경복궁의 모습이 시원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건전한 한일 관계의 구축은 일본의 과거 침략 행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진정한 안성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일본이 이 나라를 영세토록 통치하겠다? 라는 말입니까? 물론 이제 다른 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 입장이에요. 일본은 늘 그러해 왔으니까 우리가 항상 느슨하고 긴장감이 떨어질 때 항상 우리에게 침략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어떤 자극을 해가지고 다시 재정비할 수 있게끔 자극을 자꾸만 줬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있기 위해서, 익혀지기 위해서 어떻게 익혀지는 겁니까?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참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자극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을 어떤 궤도, 그러니까 역학이라든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역하는 우리를 다시 세상의 선생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앞으로 제가 이제 증산 선생의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는 앞으로 선생국이 된다. 세상을 가리키는 선생국이 된다. 라는 말을 보면서, 왜 우리 선생국이 되지? 하면서 그때는 이제 그 고군분을 공부하지 않을 테니까 그때는 그다지 그 마음만 앞서가지고 당군을 하니까 당군을 받아들여. 왜 당군을 이야기했어요? 당군을 이야기해 왔으니까. 그래서 당군 왕조에 대해서 나오는 책들을 보면서 80년대 이후 계속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책을 나온 대로 보면서 굉장히 탐독을 했죠. 근데 그런 책을 보면 마음에 좀 흡족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만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선생국이 된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시 원시 반복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의문을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고군분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우연하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면서 우리 본류, 우리 원류를 정확히 읽어내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선생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발돋움하면 우리 자신의 역사적 사실, 역사의 근거를 탐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우리 본 모습. 자, 사실 보면은 지금 세계에 나온 모든 정치, 사상, 종교 이것이 다 고조선 역사에서 그 역사 정신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연치 않게 학교 다닐 때 먼저 서양 사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뭘 모를 때는 아주 그 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서양 사상에 대해서 심취했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굉장히 공부하는데 흥미를 느끼게 해줬습니다. 근데 하나를 하면 하나가 모자르더라고요, 항상. 그러다 이제 동양 사상에 대해서 접하게 되고 그것이 동양 사상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사서삼경을 정확하게 읽다 보면은 자, 그런데 그것은 사서삼경은
이 사람을 통치하는데 통치 원리로서 이용되었느냐? 아닙니다. 노자의 사상이 오히려 통치 사상, 제왕 통치학으로 쓰이게 되었죠. 그러나 선천 역사한테 중국 통치를 할 때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그것도 방금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십몇 년 전이죠. 제가 도서관을 자주 다닐 때 그때 이종호의 중국 통치학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종호의 중국 통치학. 자, 중국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를 했느냐? 이것은 선한 마음으로 통치를 해온 적이 한 번도 없고 음흉하고 남의 약점을 잘 캐는 그런 식으로 중국을 통치해 왔습니다. 자, 중굴파는 지금 친중파들, 자, 문재인 일당도 역시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하게, 그것이 주사파에서 연결되고 뭐 다 이렇게 연결되죠. 중국에는 제대로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을 제대로 통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도 제대로 된 이렇게 중국 족속은 이게 말로 언어로 사람이 선한 면을 내세워서 다스릴 수 없는 족속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시황께서 그 그러니까 이사는 누굽니까? 순자의 직계세자죠. 어떤 법 체계를 세워가지고 법으로서 통치하게끔 했던 거죠. 자, 진시황, 우리가 아주 그러니까 그때 통치 원리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한 분이 진시 황제였습니다. 그 분이 우리가 천하의 아주 독재자라고 이렇게 매도해 왔죠. 누가 매도했습니까? 중국 놈들이, 중국 화족들이 매도해 왔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 속에 가장 마음속에 와닿는 한 사람이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이런 만민 사상을 가지셨던 분이세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이니까 그 후손들이, 그 직계손들이 바로 이 한반도로 와가지고, 자, 김씨와 박씨가 그들이 직계손입니다. 그것은 문방 비문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고려 때, 신라 때, 고려 때는, 자, 대륙을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대륙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고려가 어떻게 했죠? 뭔가 그렇게 침입해서도 끝까지 항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항쟁하는, 그것은 어떤 마음에서 항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천선족이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이 역사를, 이 중국의 역사를 창조했다, 그런 것도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사실을 공부하지 않아도 그 내면 속에, 깊은 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떼놈, 쪽발이놈, 양놈, 놈자로 붙이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보가 고약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그네들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이 왜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조선 역사가 뭡니까? 자, 문자로 나타난 그 당시 반만년의 문자로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중국이 이때까지 사설을 쓰고 역사서를 쓴데 그 역사서 자체가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이것을 왜 이렇게 변조시켰느냐, 그 자체가 훤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지금 하느냐, 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근문신고에 대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앞에 이제 맨날 강의할 때마다 우리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만 년 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는 것보다 전체적인 틀을, 자, 우리가 누구다라는 알고 우리가 이때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해야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자, 준비를 하고가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방송을 3년 전부터, 그러니까 한 3년 됐죠? 3년 아직 안 됐지만 횟수로 3년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만 3년이 되는데 3년 동안 이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자, 자기가 의도적이 아니래도 어떤 기운 자체로서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누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신을 불러냅니다. 자, 마음은 귀신이 신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생각이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그런 신이 들어오죠. 그렇게 신이 들어오면 괜히 마음속에 어떤 떳떳함, 자부심이 생깁니다. 자부심이 생기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전혀 꿀림이 없이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알기 위한 것은 바로 뭡니까? 자, 가을 시대가 올 때, 가을 시대가 오는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는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일어서게 됩니다. 이건 하늘의 이치고 천재의 이치입니다. 천재 정해진 일입니다. 자, 역사를 공부하고, 사실 공부하면서 이 반만년 역사,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중국하고 중국 지금 대륙에 있는 중국하고 수교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대만으로 유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에 대한 역사서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것 가지고만 해도 충분히 뭔가를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몰두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는 그 당시에 증산 사상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20대 중반에.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판물이 되고 어떻게 매듭을 짓는가를 정확히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는 판이 바뀌어서 매듭 지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다시 자라게 되는, 다시 성숙하게 되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머리와 마음이 성숙되지 않으면 이제 다 죽습니다. 자, 죽는데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신이 모두 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인간이 아닌 어떤 악귀들이 벌이는 장난에 놀아나면은 자기 어떤 영과 육이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해집니다. 그것이 뭡니까? 백신을 맞는 거예요. 자, 악귀들은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너도 악귀가 되어라. 나만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물귀신이에요. 물귀신이 어떻습니까? 계속 끄집어 당겨요. 물귀신이, 제가 예전에 홍천 쪽에서 급류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물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밑에 뭐 막 잡아 당기더라고요. 와, 근데 그때는 그걸 구명조끼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게 이제 물귀신이 이렇게 잡아 당기는 기운 자체가 이런 게 뭐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홍천 쪽인가? 저희 춘천 밑에 그쪽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한번 래프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물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죽을 수 없다. 너도 같이 죽자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노름에 같이 놀아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 할지라도 제가 백신 독을 빼는 방법을 가르쳐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백신이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로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영육, 그러니까 이 우리 보면은 그 백신 맞은 사람들이 뭐냐, 이 그 생식이 그쪽이 망가지더라고요. 그거 뭡니까? 수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수기가 말라버리면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쉽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기를 다시 살려야 돼요. 수기가 한번 고갈되거나 다시 말라버리면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으로도 운동으로도 되지 않아요. 자, 뭘로가 될 수가 있냐? 태울주예요. 태울주하고 쑥뜸을 하고 또 추젓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백신의 독을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쑥등을 뜨고 추젓을 먹고 마늘을 먹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근데 태울주 하면 더 좋은데 태울주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백신을 맞지 않는 거겠죠. 물론 방송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런데 요새 유튜브에서 백신의 위해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느끼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깨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2조 518년간 체질화된 폐습을 그들에 되살린 진부 좌파들. 자, 진보가 아니고 진부예요. 자, 이 진부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 진부하다 이야기하는데 부자 뒤에는 썩을 부자예요. 그렇죠? 자, 이 진부는 한번 보세요. 시대에 뒤떨어져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진부인데, 고로 진부 좌파란 말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부하다는 얘기예요. 자, 얘들이 좌파애들이 주로 정권을 잡으면 하는 일이 뭡니까? 과거사 바로 세우기. 자, 우리 대륙의 반대로 와서 역사를 볼 때 바로 세워야 할 역사는 신라 고려 때뿐. 저기 역사 바로 세우기는 2조에서 바로 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2조는 518년은 바로 우리 민족의 최대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중세와 똑같습니다. 중세보다 좀 더 심각했죠. 자,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자, 요즘 주변에 백신을 맞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뜨고, 사실 주위에 백신을 맞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백신 강제 주입 반대 시위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 나라는 아직 조용하다. 겁을 주고 두려움 내지 공포를 조정하면 온매 기주하면서 하라는 대로 하는 족속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아닌가도 보여준다. 자, 이것은 보여진다. 자, 이런 습성을 보여준 것은, 습성을 보여주는 것은 언제 그렇게 형성이 됐습니까? 우리가 대륙에서 반도를 넘어와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2조 때부터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518년 완전 그 민족의 체질을 완전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그 이강수가 민족 개조를 들고 나온 것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다시 우리 민족이 회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민족 개조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 이강수가 말한 민족 개조론이 어떤 것인지 아직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족 개조론 자체란 말 자체만 해도 이제 이것을 개조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졌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어떤 사람은 혹자는 이강수는 나중에 맨 처음엔 독립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친일파로 전향했다 해가지고 매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을 한번 보세요. 자,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아무것도 희망이 안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 일본한테 그냥 귀속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자,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이강수라는 분이 전체적 우리나라 역사의 틀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갑자기 이제 이 땅에 어떤 역사적 사명이 하니까 또 국민교육원장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명이냐? 민족 정신? 자, 그것보다 우리 역사적 사명은 이 넘어가는 세상에, 죽어가는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우리 역사적 사명입니다. 우리가 뭔데 죽은 사람을 살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행을 하고 수행을 어느 정도 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도를 통하면 어떤 경지에 오게 되면 모두 다 아주 대단한 의사가 됩니다. 마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손바닥 보시 사람의 신체를 그냥 보게 됩니다. 그렇게 쉽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심한 병에 있는 것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그게 보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도통을 했느냐? 도통을 한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하늘에서 그렇게 하게끔 역할을 준 것이 아니니까 그 마음에 응해서, 자, 마음자리에 응해서 하늘 기운이 신명이 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 어떤 이익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극히 살아가는 그 마음을 대하게 되면은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그 자리를 가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힘이 된 것을 가르쳐 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면 또 금방 되어집니다. 제가, 3년, 2년, 그냥 한 2년, 2, 3개월 됐죠? 그 강의할 때부터 많은 사람들을 강의하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확연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자, 제가 여기서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면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보통 눈을 감고 있어서 한번 볼 때, 많이 보지 않죠. 많이 보면 싸움 날 수 있으니까. 그냥 쓱 봅니다. 자, 거기에 그 사람들이 몸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애들에서 그 사람의 역사를 읽게 되는 거죠. 그럼 책을 수십 권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모든 책이 뭡니까? 사람이 마음 심성을 표현한 얘기입니다. 자, 말은 마음의 소리죠. 글은 마음의 흔적입니다. 그 마음의 흔적들. 자, 그 마음은 다 어디에 납니까?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장육부 기운이 바로 얼굴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 보고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지 어떤 의학을 공부한다. 그건 판에 박힌 공부고 사람 자체가 전부 다 의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 다 그렇게 공부해서 어느 수준까지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자, 하늘에서 엄청난 기운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자, 마음속에, 몸속에 나쁜 탁기만 뽑아내면은 다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탁기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탁한 기운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진짜 최고의 공부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지금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공포를 조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담이 약해져요. 담이 뭡니까? 양목이죠. 그럼 더불어 간담이 다 약해지죠. 간담이 약해지니까 누가 하라고 그러면 자기 주장 없이 그냥 따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두려움 겁을 주고 두려움 내지 공포를 조작하면 온매 기죽하면서 하라는 대로 하는 족속이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아닌가도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 병균 덩어리는 떼놈들이 중국 놈들이 무한히 많이 들어오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안 걸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안 걸립니까? 자, 왜 안 걸리냐면 우리는 먹는 음식에 바로 이 모든 병을 다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칫국을 마시면서 김칫국에 떠다니는 그 추젓, 그 어린 새우 뜨는 거 보고 야, 이것이 또 오늘 백신 먹고 가네?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게. 자, 우리 김칫국을 마시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상쾌해집니다. 아, 이것이 몸이 해독이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음식을 평소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땅 자체가 도기가 흐르는 땅. 자, 우리는 보세요. 말해도 우리 그 지역 이름에서 있습니까? 우리는 도의 땅이다.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함경도 이렇게 도예요. 자,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을 그렇게 하면 그렇게 기운이 붙습니다.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2조 때 뿌려놓은 그 이름들이 이제 대한민국 이 땅이 지금 이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이제 도로 성숙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단지 2조를 뭉개고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2조가 너무나 불합리하고 아주 치졸한 나라였기 때문에 외부 힘에 끌어 들어와가지고 뭉개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뭉갠 일본은 아무 보상도 없이 탈탈 털려서 자기 본토로, 자기 일본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일본이 남겨놓은 그 자산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김영삼이 역사 바로 세운다고 하면서 중앙청 뽀겠는데 중앙청 자체가 뽀개면 역사 바로 세우기가 됩니까? 자, 일본 학자들이 많은 수많은 말들, 우리나라 국산사자 은미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다 일본 학자들이 만든 조어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바로 일본을 지워버리겠다. 일본의 버리장머리를 고쳐주겠다란 했으면 일본이 만들어놓은 그 말 자체를 싹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2조 때 쓰던 말들을 끌어 들어와서 써야 됩니다. 계집의 머슴 이런 말을 갖다 와서 써야 됩니다. 안 쓰잖아요. 그 계집이랑 머슴이라는 얼마나 고상한 말인데 2조 때는 그것이 얼마나 비하를 해서 아주 낮은 단계, 낮은 수준의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종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아닌 그냥 노비 정도를 이렇게 불렀죠. 머슴이나. 그러니까 그 자체 한 단어만 봐도 자, 2조가 한 행태가 뭡니까? 우리의 좋은 습속들은 전부 다 폄하시켜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 두 단어, 계집과 머슴이란 말 자체만 봐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조를 빨아요. 자, 얘네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무식한 인간들인지 좌파애들이. 자, 걔네들은 자기 이익에 맞게 쟤는 2조 때 쌓인 원한만 풀고 가면 됩니다. 이제 끝나는 겁니다. 원한이 다 풀리면 이제 자, 지금 좌파들의 그 조상력을 보면 2조 때 전부 다 노비들이나 천민들이었어요. 이걸 아시면은 지금 어떠한 시대다. 지금 이제 문재인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전 지금 이렇게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있을 건가? 물론 하겠지?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 놓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어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같이, 지금 아난드가 저번 시간에 했죠. 아난드, 말하면 6개월 안까지 엄청난, 재난이, 대재앙이 펼쳐진다. 이거하고 연결되고 또 빌 게이츠가 또 천년도 이야기 또 나오고 이렇게 짬뽕을 생각하니까 대통령 선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르죠. 이것을 한번 또 되어지는 거 보면 알겠죠. 그래서 미리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될 거야. 항상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딱 펼쳐지면 그때 행동에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 거니까 그날까지 이렇게 돼 있어 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준비하고 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금 제가 이것을 강의 몇 년 만이죠. 한 1년 전부터 계속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면서 몸이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자, 족소들이 아닌가도 보여진다. 자, 우리를 판단하는 말보다 밖에서 본 외국인이 본 우리를 어쩌면 저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100년 전 다카하시 도로, 그러니까 1877년에서 1967년 요 당시 구한 말이죠. 이때가 라는 일본의 학자가 그러니까 다카하시 도로, 형이죠, 형. 일본의 학자가 이조 때의 조선인의 특징. 자, 이것은 이조 때 인간들을 보고 우리 조선인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야기할 수는 없죠. 조선인이란 조선징이죠, 조선징. 자, 조선징이 뭡니까? 난 조선징을 말을 쓰려고 했는데, 자, 우리 나쁜 점만을 부각시켜가지고 나쁜 점만 행동을 하는 애들이 바로 조선징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찾지 못하고 나쁜 건 계속 내리누르는 그런 습성을 그대로 가진 인간들이 바로 조선징이죠. 자, 조선인의 특징, 민족성으로 10가지를 열거했는데 하나째는 그가 당시에 열거한 조선인이 특징은 이러했다. 사상의 고착선. 한번 들어가면 빠지지 않아. 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습니다.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뭐에 빠지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다각적인 시각을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못해요. 적어도 고려 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눈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걸 보시면 알아요. 남자는 뭡니까? 굉장히 하나의 생각에 빠지면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다각적으로 하나만 오직 볼 수가 있는 눈이 있죠. 그런데 여자는 다양한 각도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2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를 박해를 했죠. 여자를 내려눌렸죠. 그렇죠? 내려눌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하나에 묶인 거죠. 자, 맹자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문학과에서 맹자는 필히 공부합니다. 왜? 맹자가 어떤 사상적 그거보다도 맹자의 어순, 문장력이 아주 정확하게 문장력을 썼습니다. 문장 아주 굉장히 매끄러워요. 자, 고문인데도, 그냥 백화를 공부한 사람도 그냥 볼 수 있게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쓰는 게 바로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꼭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공 선택이었죠. 전공 선택으로 맹자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맹자가 하는 말 굉장히 아주 그래 맞아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딱 돌고 이것을 현실에 적응할 때 적용이 안 돼요. 현실과는 다른 이러면 될 거야. 이래야 돼. 이러해야 하느니라 라는 말로 이렇게 대칭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정권 잡은 애들이 자, 이시 왕조가 이러해야 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어떤 설정을 해놓고 이렇게 이런 데를 해왔으니까. 근데 또 사람들 보면 그 말이 맞아. 그러면 너 이거 아니? 몰라. 그러면 거기서 기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상적인 맹자를 계속 고쳐한 거예요. 이것을 맹자 사상을 현실에 적응시키려고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주작이에요. 주자예요. 그게 주작이에요, 주작. 그러니까 주작 또는 성작.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죠. 사상의 종속성. 자, 우리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 다른 것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데? 이것도 아닌데? 자, 신라 때는 불교에 한 번에 심취했고, 고려 때는 더 그것을 국가적 국교로까지 승화시키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조에는 전 조선이라고 하네요. 왜? 조선이 있었는데, 우리 진짜 이 현 인류의 문명을 포태한 조선이 있었는데, 그 조선을 또 이 조선까지 같이 하면 조선이라는 말이 굉장히 폄하가 됩니다. 자, 이 조선은 이씨 조선이에요. 사상의 종속. 그러니까 뭐나 빠지면 그거 같아요. 왜? 그게 다 우리 심성 속에 나왔으니까. 근데 하다 보면은 실증이 나고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뒤도 하면 확 돌아버립니다. 한동안은 빠져 있죠. 자, 지금 그리고 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래도 빠지지 않고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게 동력을 부여한 것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사상이, 기독교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방방 마을 곳곳마다 교회당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 자,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확하게 제가 전에도 저번 방송에 얘기했죠. 우리 민족의 어떤 조상을 가장 잘 섬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그랬죠. 기독교에서 말한 여호와는 신농시 5대 손녀인 여호와고 하나님은 바로 염제의 신농시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역사상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부정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다 나오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독교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로 세워진 대한민국이 이제 기독교가 어느 정도 좀 부패했다고 할까요? 이제 그 명이 다 했는지 이제 대한민국이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 역할이에요, 기독교 역할. 우리가 누구란 걸 다시 알려주기 위한, 깨워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제 유불선 기독교가 우리 다 여기 와서 한 풍미를 하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가을 새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 형식주의. 자, 이러해야 하다는 이러해야 하다는 말을 왜 이렇게 해라는 말로 반발할 수 있지만 맹자가 공자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공자를 맹자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자 엄마가 무당이에요. 무당이니까 귀신을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귀신한테 맨날 제사 지내고 예를 올리는 걸 봐왔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반감도 생겼겠지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장 귀신을 쫓았던 게 공자예요. 공구예요. 공구가 사실 역사만 그렇게 비틀지 않았더라면 공구는 대단한 사람이죠. 왜? 그때 예전에 어떤 좋은 말들을 다 옮겨 썼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자기의 어떤 탄생 그 자체를 숨기기 위해서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환부역주해버렸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해 하느니란 말로,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했고 공맹이 이렇게 말했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바로 제사예요. 제사할 때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예만 갖추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모시는데
자기 조상님들 오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조상님들이 들고 또 저희 자리를 자석할 그런 틈이 없습니다. 워낙 잡기들이 날뛰기 때문에 이제 그 잡기들이 이 세상 떠도는 원신들이 와서 다 먹기 때문에 제사를 하면 엄청난 집에 환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제사 모시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문약함. 자, 우리는 적어도 신라의 화랑정신, 고구려의 산별초 정신이라고 대변할 수 있는 상무 정신이 단단했습니다. 그 상무 정신이 단단할 때 우리는 어떤 센 적에도 항상 대항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거는 그 상무 정신은 적어도 노태우 대통령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이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하고 그 영삼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문민주의를 표방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나왔죠. 문민주의. 문약한. 문을 공부할 때, 글을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합니까? 역사도 모르는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문화를 이야기해요.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면서 문민주의를 말한다. 그건 자기네 입맛에 자기는 어떤 상무 정신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그 말밖에 없다. 말장난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자, 말장난으로 한 것이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특히 법관들, 자, 우리가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 법전 외에 다른 인문적인 소양이 있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 이런 분이 몸이 굉장히 마치 건조해요. 생각 자체가 굳어져 있습니다. 어떤 틀에 딱 막혀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 이건 웃긴 얘기예요. 적어도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어떤 문학적인 소양이, 인문적인 소양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글을 보면 글이 완전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고 야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말은 마음의 소리고 글은 마음의 흔적이고 자 행은 마음의 자취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 자체가 그래서 나타나는데 글을 못 쓴다? 말로 표현을 못한다?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맨날 A4 용지 갖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게 법을 적용한 인간들의 어떤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근데 법관들이 대통령을 한다? 웃긴 얘기입니다. 이제 법관이 뭘 한다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법 가지고 이래라 저래서 이 나라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인문적인 어떤 소양이 있어야 되는데 인문적인 소양도 없으면서 문을 얘기해요. 문민주의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한 것만 움직이기 싫으니까 행은 안 되니까 그냥 몸만 말만 머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조선시대가 그랬고 지금 김영삼 때부터 문재인까지 쭉 이래 왔습니다. 신미주의 곽탈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이 그 어떤 다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글을 보게 되면 글이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깊이 볼 수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근데 하나의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도 허무맹랑한 맹자나 공자의 얘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렇게 신미관념이 결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의 홍동.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주사파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민주당이나 이조 때 관리나 같잖아요. 내가 오르면 내가 선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절대 악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 그 지금 좌파들이 지금 집권당 애들이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깜빵을 일입니다. 그냥 깜빵한 거잖아요. 이것은 난 절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옳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동조를 하니까, 그래서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니까 공사가의 혼동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이거 가지고 투쟁하고, 자, 우리 지금 흔히 보수라고 사람 점잖아요, 다. 그냥 그대로 봐줍니다. 저 좌파 애들과 좀 머리띠 두르고 데모 같은 거 안 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물론,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하면 니네가 해봐. 이런 거예요. 그냥 관용하죠, 좀.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위험이 있습니다. 왜? 그건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종, 잘 따라해요. 그러나 좌파 애들은 안 따라해요. 자기 생각 들으면 투쟁을 합니다. 그것이 멋지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낙천성. 자, 세상은 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백성들,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는 다 이렇게 그냥, 그래, 그렇게 해. 이렇게 그냥 그렇게 봐요. 그것이 자기 이익에 관계될 때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우리 민족이 보면, 그래, 지금은 그렇게 될 테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것을 지금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변화시켜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카시 도루가 이제 변하지 않는 것, 사상이 곧장성, 사상이 종속성, 이런 것을 이야기했죠. 자, 이것은 518년 동안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제 다카시 도루가 이렇게 본 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한번 봐야 됩니다. 이런 일들 왜 일어났을까? 이조 때 우리가 대륙에서 호령하던 그 역사를 뭉개고, 그러니까 조선 중기 때, 자, 우리나라 위에 고서 같은 거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웠죠. 그게 수술령이에요. 그리고 또 이조 중기 때 유학자인 김씨가 문방된 비문을 때려 뽀겠죠. 그 문방 비문, 우리 역사적 족보가, 우리가 내려온 역사부터 내려온 족보가 적혀 있는데, 그것이 때려 뽀개가지고, 그것이 1970년대 중반에 경주에 어떤 빨래터에서 빨래 판으로 발견이 된 거죠. 그렇게 우리 역사를 뭉갰던 것이 바로 이시조선입니다. 명청의 망과 눈이 돌아갔기 때문이다. 단지 전주시들 자기들만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즉 자주 국방할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하지 않았다고. 왜? 군대를 키우면 자기들 권력에 반하는 세력이 등장해 정통성이 없는 이시왕조를 뒤엎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보여준다. 역무를 하여 이조를 세웠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이씨들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해서 되지도 않는 맹자학설을 가지고 이래야 하느니라 하면서 백성들 몸과 머리에 뽕을 맞추고, 그러니까 요새 마약 맞추는 건 똑같죠. 자, 우리는 뽕을 맞추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 확 돌아가요. 왜? 공부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뭘 탐구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개 중에 한두 분들. 자,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때 문학가들의 글을 한번 보세요. 단편 문학 전집만 보세요. 뭐 이강수라든지 현진걸이라든지 나도양이라든지 뭐 김동 누구죠? 김동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글을 보는 글이 진짜 주옥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우린데, 어떤 생각에 빠져버린, 그러니까 이 윗대가리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생각을 주입시켜 버리면 사람들이 뿅 가버려요. 자, 적어도 일본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글 속에서 그렇게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글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한글을 체계화시켜가지고 가르쳤죠. 얘네들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무단 정책으로 이제 가게 된 거지만은 자 그렇게 우리 민족이 다시 갱생할 수 있게끔 갱생이에요. 갱생할 수 있게끔 우리들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아까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었던 분들은 주역은 누굽니까? 일제시대 때 공부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 1930년대생 1930년대 이전의 생들이 다 그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이제 다 구순이 됐고 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다시 2조 때 그 나쁜 습성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습성을 찝으면서 이게 표몰이하면 또 표몰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런 방송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다. 앞으로 어떻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하지만 다른 신흥 종교 단체, 증산을 따르는 다른 신흥 종교 단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탕군을 빨지 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읽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읽고 그러니까 반만년의 문자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말하면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곳은 여기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귀중한 방송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정통성경 없다는 것을 이 시들 스스로가 그것을 인지해서 되지도 않는 맹작스를 가지고 이래야 하느니라 하면서 백성들 몸과 몸에 뽕을 맞추고 이거까지가 했네요. 세뇌시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생각마저도 한치도 발전하지 못하게 해서 실생활에 필요한 노동을 천시하고 경제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었다. 자, 우리 2조 때의 역사, 이게 세계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역사, 이 정도야? 이게 아닐 텐데. 이런 고개가 갸우뚱했던 사람이 있고, 굉장히 치욕적이다. 이것밖에 안 됐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주사파 문재인 일당이 하는 짓거리를 하고, 어쩜 그리도 이씨 조선의 어떤 사대부들과 양반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지 이것을 보면 이 나라는 전에도 말했다시피 2조 때 원한 맺혀 죽은 천민과 백성들의 원한을 그의 자손주를 타고 풀기 위한 무대라는 것을 이는 이미 김영삼, 개대중, 노무현, 문재인과 주사파 아이들 대부분이 2조 때의 조상력을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것이다. 역사를 볼 때 지금 이게 벌어지는 일이 왜 벌어지는가? 이것은 그냥은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연관이 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가을이 될 때 인간이 성장하고 인간이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과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합니다. 역시 사람도 유아기하고 청소년기 엄청 많이 큽니다. 그러나 이미 성년이 되면 이제 크질 않죠. 똑같은 겁니다. 이제 성장판이 닫힐 때가 됐습니다. 성장판이 닫힐 때까지 빨리 성장을 해야지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울러 일본 통치와 함께 근대 학문을 배우면 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학문은 5가지였다. 자, 이분이 이 다카시 도루가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우리가 통치를 해서 이씨 조선 백성들을 개조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형식주의, 당파심, 문약함, 신민주의 관념이 결핍, 공사의 혼동. 자, 다카시와 도루가 말한 대로 조생징들을 개조하여 이 대한민국을 세상에 이름을 알릴 수 있을 만큼 발전시킨 분들은 일제 때 교육을 받은 분들이었고 이제 그 분들이 전부 퇴정을 했기에 다시 2조 때의 나쁜 습성이 스물스물 기어 올라와
결국에는 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렸다. 자, 지금 되어지는 것은 분명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개판이 되면서 역시 세상도 개판이 된 것인지, 세상이 개판이 되어서 이 나라로 같이 개판이 된 것인지 구분을 해서 말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역사를 창조를 해서 현 인류 문명이 역사를 포태를 해서 이제 역사를 밖으로 세상 사람한테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것이 밖으로 나갔죠. 이제 가을이 되면서 뿌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 일에 맞춰서 우리 일이 되어지고 있는다고 볼 수가 있죠. 세상이 지금 완전 개판이 된 거죠. 사실 미국의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그 시점이 바로 꽃이 떨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있죠. 열매가 있게 되는데 우리 감방은 열매고 태방은 꽃이죠. 그렇죠? 이제 꽃이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읽느냐, 그게 아닙니다. 읽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중심되는 어떤 깃발을 세우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분명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역사를, 고조선 반만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저밖에 없습니다. 고로 여기서 우리가 되게끔 하는 깃발을 든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깨어나면서, 우리나라 사람은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우리 심성 속엔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심성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알려줄 뿐입니다. 알려줄 뿐이고, 이제 다른 분들이 여러 도처에서 다시 깨어나가지고 우리가 선생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눈을 뜨고 한번 보십시오. 하여튼 세상이 개판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인간 탈을 쓴 개를 속아내기 위해서 병을 뿌리고 또 병을 예방한다고 백신을 맞히는데 아주 잘도 맞고 있다. 그 백신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는데 또 안 하면 불이익을 주니까. 그런데 예방주사를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도 잘 생각해 하는데, 자, 예방주사는 맞고 싶으면 맞고 안 맞고 싶으면 안 맞아. 그냥 아무 어떤 의무사항도 아니고 책무사항도 아닌데 왜 맞힐까요? 왜 맞히려고? 왜? 당신이 미리 접종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병을 뿌린다. 나한테는 즉 코로나 같은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의심하느냐? 너는 백신을 안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코로나 보균자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백신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2조 때 뿌려놓은 악습들이 여전히 남아있기에 다카시가 말한 말같이 조선인 만큼 모든 일에 순종하는 민족은 드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카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조선인만큼 모든 일에 순종하는 민족은 드물 것이다. 국가는 중국이 통제에 순종하며 복종했고, 이때 중국은 명청이죠. 상류 사대부들은 국왕이 권력에 복종했고, 중인과 상민은 계급제도에 순종하여 사대부의 압제에 복종했다. 자, 그러니까 머리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이조를 세울 때 그 유색인들이 지금 좌파에다 똑같아요. 머리에 뽕을 다 맞췄죠. 언론, 교육, 이거를 다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 지금 영화 같은 경우도 계속 좌파 영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네들 만드는 게 뭐야? 좀비예요, 좀비. 이제 사람을 좀비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봐도 많이 나오게 되죠, 지금. 백성들은 관청의 명령에 복종하여 얼어 죽고 굶어 죽지 않는 한 세금을 바치지 않은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착해요. 우리 조선이 한반도에 사는 조선인이 딱 이거 보면 얼마나 착해요. 하늘에 바로 순응하는
민족이죠. 하늘의 뜻이 그러하면은, 근데 그 하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위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라에서 하라는 것은 그건 해야 돼 하면서 순종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 이 기득권, 정치하는 것들, 위에 있는 정치하는 것들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면 우리나라 완전 망쳐버립니다. 왜? 그렇게 끌고 가니까. 그런데 좀 깨고 정신력이 있고 우리 나갈 발을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지도자가 되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으로 화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까지 적어도 그러해 왔습니다. 이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거 싶은 모습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카시 도루가 좋은 것을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본 항목은 세 가지였다. 자, 관용과 위험, 순종, 난청성. 또 다카시 도루의 주장이 일부러 보면 이렇다. 조선의 관리들은 관직에 있으면서 공적인 마음가짐 없이 오로지 이를 기회로 삼아 제 한몸과 제 집안의 사적 이익을 얻고자 했다. 그래서 국가는 아무리 국고의 수입을 늘려도 대부분 중간관리 뱃속을 채우고 백성을 착취할 새로운 항목만이 되어질 뿐이다. 만약 이런 틀을, 어떤 시스템을 박정희 대통령 때 어떤 법적인 체계를 안 잡아들으면, 전두환 대통령이 이럴 때 안 잡아들으면 이런 어떤 퇴폐적인 이런 습성이 그대로 지금까지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법으로, 시스템으로 어떻게 묶어버리고,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자, 비근한 예로 예전에 은행 창구에 갔을 때 굉장히 혼잡했어요. 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뭐 대학 때도 그랬지만 어떤 자리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더 빨리 일을 보든지 안 보든지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더 빠른 줄 알고 줄 섰는데 한 사람이 굉장히 오래 끌어가지고 이 줄이 빨리빨리 줄 때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번호표라는 시스템을 딱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딱 질서 있게 됐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만들게 되게 되면은 이 체계는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누굽니까? 자, 기득권들이 만들게 되는 거죠. 기득권들이 이렇게 자기의 사적인 이익에 몰두하게 되면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현재 어떤 이득이 아닐다 할지라도 전 국민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겠죠. 자, 지금 이게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되어집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느 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터닝 포인트, 바로 전환점이에요. 전환점이라는 건 뭡니까? 그럼 전환점 이게 아니고 지축이 흔들립니다. 천지축이 흔들려요. 흔들려가지고 사람이 어떤 몸의 구조가 바뀌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고 있는 개벽이죠. 땅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도 열려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되지. 그것이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천지가 흔들리면서 축이 바로서는 개벽을 맞이해야만 하는 시간대에 사는 우리들은 지금 그런 순간들이 언제 되느냐에 대해서기보다는 자, 그것은 뭐냐고, 그 언제 될까 이것을 고심하는 것보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잘 보시고, 자,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개벽이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모되어야 하는 것을 현 인류 역사가 시작된 반만 년 전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었던 성철들이
고귀한 말씀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후천의 지표를 삼아야 될 것이다. 제가 이것은 뭐냐면 제 카페 그냥 맨 앞에 이런 쓴 말인데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쓴 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풀어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똑바로 알아야 하며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희안이 있어야 할 것이며 바로 알아야 속지 않는 것이다. 바로 알아야 돼요. 괜히 뭐 하고 나서 후회도 소용이 없죠. 후회도 소용이 없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을 살면서도 자신의 삶이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런 중에 우리 생은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고전을 들여다봐야 돼요. 고전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종속되지 말고 이것은 지금이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전을 보게 되면 온고이 지신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옛것을 보면 새로운 것이 지금 해야 할 것이 지침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할 때마다 이제 맹자나 논어나 여기서 나오는 말을 지금 이 시대에 맞게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산이 정상으로 오르다가 중간에서 길을 잃어 헤맬 경우 다시 맨 처음 발걸음 뗀 곳으로 다시 가서 돌아가서 그 길을 더듬어 올라간다면 능히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것과 같이 난잡하기만 한 현 세류에서 길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옛 선의들이 남겨놓은 자취를 다시 돌이켜 봄으로써 우리 갈 길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건 맹자에 나오는 글이에요. 자, 요 원문을 안 읽겠습니다. 자, 시를 읽는 자는 글자에 매달려 문장의 뜻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문장이 뜻에 얽매여 시 본의를 놓쳐서 안 된다. 자신이 체험 등을 기초로 시인이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르게 읽는 것이다. 맞죠? 자, 이건 일반적으로 해석한 글이고요. 자, 제가 이제 보니까 시를 읽는 자는 문자만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말하고자 하는 말을 지나치게 강조해 그 뜻을 놓쳐서도 안 된다. 자,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제가 옛날에 보던 책들이 생각나고 이 책을 쓰면서 썼던 글들이 생각나면 뽑아봤습니다. 지금부터 난세를 평정하는 중국 통치학인 책을 보다가 위 구절이 나와 잠시 이걸 내가 도서관에서 이제 보다가 이거 스마트폰 딱 놓았다가 글을 다시 보니 역시 윗글을 적어놓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맹자를 읽다 보면 하나같이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글을 볼 때 맹자처럼 갖고 와서 볼 때는 그 말이 다 주옥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현실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이용되는가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책을 보면서 그 책에 그러한 구절이 다시 나왔을 때 그 말이 인용으로 쓰였을 때 그 말이 새롭게 또 와닿게 됩니다.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말들이 대부분이다. 사실 고전을 읽을 때 전체적인 내용을 읽을 때보다 어떤 한 구절이 어느 다른 책에서 인용한 문구가 나왔을 때 그 말이 더 사실적으로 몸에 와닿는다. 사실 논어에 나오는 한 구절 버릴 것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많다.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지 그것을 곱씹어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어떤 의미로 와 닿는가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책에서 한 구절 인용되어지는 말들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각도에서 나름대로 해석하게 되고 가을 옷을 입고 본 맹자에서 나온 말들은 금과 옥조처럼 와닿게 된다. 자, 그렇다면 맹자의 말은 이 가을 시대에 인간이 완전 성숙한 그 시초에서 봐야지 맹자의 말이 참 금과 옥조처럼 보이는 거죠. 자, 오히려 그와 반대로 행동하거나 음용하나. 자, 역사 속에서 중국 난세를 통치하는 중국 역사 속에서 이렇게 했죠. 그와 반대로 행동하나 음용하고 뻔뻔해야지 선천의 영홀이 되올 수 있었다. 맨 처음 이 종호의 후흑하기를 볼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다. 왜? 아주 사람들이 그런 역사적 사례 쭉 써니까 맞아. 근데 굉장히 거부감을 처음 접하다가
그래. 맞아. 이렇게 되더라고요. 선전 역사에서 뻔뻔하고 거짓말을 하고 낯이 두꺼운 인간들이 정치를, 통치를 잘 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천천히 훑다 보면 선천의 이름을 달린 인물들 보면 하나같이 음흉하고 뻔뻔했고 속하고 겉이 다른 이게 대운이었다. 유방이 그랬고 유비가 그랬고 그리고 조조가 그랬다. 그리고 개대 중에 또 김영삼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그러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후천이 이제 후천 가을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몰려오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과 남쪽 빨갱이는 거짓말 잘하고 뻔뻔하다. 한마디로 낯짝이 두껍다. 분열 발달하는 선전 역사 시대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었다. 그런데 판이 바뀌는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은 현하 현하가 어떻게 대세가 흘러가느냐를 읽고자 하는 자는 현재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만 얽매여 대국적인 틀이 바뀌는 지금의 상황이 무엇인가 말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어제와 지난날과 지금에 벌어지는 적어도 세상을 재편할 수 있는 판을 만들게 된 동학난 이후에 벌어진, 즉 동학난부터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 역사의 판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강연 이건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198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 벌어진 크고 작은 일들이 무엇을 위한 일이었던가를 알아야 하지만 조만간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알면서도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도외시하면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원망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여러 각도의 시를 보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학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언제 한번 동학난의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는 있겠지만 오늘 조금씩 동학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어떤 파장에 미쳐가지고 세계를 어떻게 재편을 하는 근본적인 촉매제가 됐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백암 방식이 쓴 한국 통사가 아닌 한국 통사, 아주 철저하게 외통한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에서는 동학난으로 표시하면서 동학난의 발달은 비록 미미하였으나 그 결과는 엄청났다. 조그만 불티가 들판을 태운 데까지 이르렀으니 작은 불씨가 번져 국가 대란과 청일전쟁이 말미암아 일어났다고 정확하게 읽었으며, 자, 청일전쟁은 또 나중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러일 전쟁은 또 전 세계 제1차 대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여파로 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대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로? 병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병으로 치닫는 그 제3차 대전이 클라이막스가 이제 시작될 모습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클라이막스는 어떻게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북한에서 내란이 뻥 터집니다. 전란이 뻥 터지고, 그리고 중국에서 전란이 터지고, 그리고 한반도 남쪽의 군산에서 병이 뻥 터지면서 제3차 대전이 어떤 전체적인 큰 틀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병을 극복하면서 제3차 대전은 끝나면서 우리가 선생국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동학난이 발발하자 이시 조선에서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청해 파병을 요청했고, 청해 파병을 주시하는 일본은 갑심정면을 전후해서 청과 체결한 텐진 조약, 그러니까 천진이죠, 천진. 텐진 조약을 근거하여 자진 출병함에 따라 청과 일본이 대결은 불가피해졌고, 결국 1984년 청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그 이후에 러일 전쟁의 여파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자체가 이 나라를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세상에 신생국이 아니라 선생국입니다.
선생국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였으며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에 대한 조그만 사실만 알아도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일당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들을 감행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사리 판단이 제대로 되는 인간들인가 하고 고개를 적게 받는다. 자, 우리 동학도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죠. 자기 원통함을 풀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해원의 시발점이 된 거죠. 자, 이 동학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보십시오. 동학도들이 나중에 일진의 회원이 되어 철저한 7인치파로 되어 있는데, 자, 동학이 천도교의 3대 교주인 손병희가 일진의 회원이었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세요. 자, 그건 손병희에 대한 어떤 사실도 다음번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철저한 친일파로 되었는데 문재인을 위시한 주사파들은 반일을 외치면서 정권을 잡았으면서 표가 된다고 여기고 친일파인 동학도들이 자손들을 국가 유공자로 하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그 자체는 그 잡기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파렴치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자, 그런 머릿속에 머리란 말을 하기 좀 뭐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머리인가? 악귀들이 머리를 갖고 있는 대가리죠. 대가리 속에서 나온 정책에 응응하고 따라가는 족속들이 많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 천지가 뒤바뀌는 대변국시에 살아날 족속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공산주의 속성이니 할 수 없지만 이들에게 박수치는 인간들 또한 죽을 때 곱게 죽지 못한다. 하늘은 끝없이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듯 자신과는 생각하는 전혀 다른 짓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목을 넘기지 못하면 그냥 천하만사가 일조진이 된 것이다. 일조진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영적인 어떤 훈련장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고 그 현세에 이익만 줬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게 되는 거죠. 이제 만일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에 짓밟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오르니 이제 일본 사람은 천지 큰 일꾼으로 내세우리라. 자, 그래서 일본에 대한 역할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증산 선생이 이 말 듣고 증산이라는 사람도 친일파네? 이렇게 딱 얘기해요. 얼마나 단순해요. 역사적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시 회생할 수 없는 완전 기력이 빠진 그런 상태에서 이제 회복제도도 줘야 되죠. 그것이 일제 36년간이죠. 자, 이조 역사에 가장 그래도 잘 살았던 때가 어느 때라고 숫자상으로 그냥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한일 압박이 하기 전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을 할 때 그때 이조 때가 가장 잘 살았던 사람들이 잘 살았다는 얘기 뭡니까? 그때 사람들이 수명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한 기록들이 그런 통계적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조가 얼마나 한심한 족속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심한 족속인 이 좌파들이 계속 이 대한민국의 이 주권을 잡고 있다면, 정권을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끝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다 왔고, 이제 이들을 패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병으로 속가버립니다, 이제 이 인간들이 좌파한테 어떤 뽕을 맞은 이 인간들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회생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몸도 안 되어 있고 어떤 기력도 없고 그래서 다 죽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죽입니까? 하늘에서 병으로 죽여버립니다. 판가름. 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전 이걸 얘기하면서 기다로 성경의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우주인과 대화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나라는 425만 정도 산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태울 줄 하고 그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9명은 튕겨나간다. 이거 말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의 채널을
틀면서 들으신 분들은 10에 9에 들어가지 않겠죠. 한 사람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겁니다. 자, 이래서 어떤 생각을 통해 가지고 깨달으면 몸이 되어집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방송을 듣고 몸이 좋아졌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전에 이제 댓글로도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도 또 그렇고 뭐 그것이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뭐 10사람에 한 사람 또는 100사람에 한 사람 이 정도겠죠. 그 사람이 전체 다를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 기능은 있구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 화액을 끊기 위해서 일러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 자, 바람이 불어가지고 했죠. 가미가제죠, 가미가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시를 읽은 자는 글자에 매달려 문장의 뜻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문장의 뜻에 얽매여 시 본의를 놓쳐서 안 된다. 자신이 체험 등을 기초로 시인이 마음을 헤아린 것이 바르게 읽는 것이다. 자, 요것을 지금은 이 앞으로 오는 환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 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말은 뭐냐? 모두 수행자가 돼야 됩니다. 수행은 별다르게 뭐 어떤 거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되는 됩니다. 내 자신을 계속 닦는 겁니다. 업을 닦고 자기 업면을 닦고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남한테 덕을 붙이고 너희는 가질 것이 없으니 지킬 것이 없으니 언덕이라도 잘 지키라는 말이 증산서석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덕을 붙이는 이야기 하면은 그게 바로 수행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수행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수행하는 본뜻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수행은 전 삶의 과정이어야 하고 삶 자체가 수행의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현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같은 길, 하나님의 길로 가게끔 하는 귀감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 것이 아니라 통해야 한다. 이 말은 자주 제가 인용을 하죠. 자, 그분이 그 함성 선생의 스승인데 방금 또 생각이 안 나요. 자,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삶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공부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체험을 몸으로 읽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왜 하느냐? 자, 영적인 훈련을 하고 영적인 어떤 능력을 배양시켜야 합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연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인연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게 안 들려요. 그러나 조금 더 세상을 낫게 자기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은 이런 말이 그냥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조금 터닝 포인트를 너무 안 했습니다.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그렇게 끝나겠습니다. 근데 터닝 포인트는 제가 해석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을 한 구장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쓰는데 오늘은 조금 어제인가 그제인가 좀 한번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겠다. 이 생각은 반드시 전해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오늘 터닝 포인트에 나오는 몇 구절만, 한 두 구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태초부터 자연, 특히 땅은 양육하는, 즉 만물을 기르는 엄마로 보아왔지만 또한 야성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여자로 보아왔다.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는 어떻게 감히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보일 때문에 그것이 남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니까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가부장적 북외사회 이전의 시대에 자연이 많은 면들은 여신 시대의 많은 심령이 물주화된 영혼이 현실에 드러난과 동일시하였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렇게 다툼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는 사냥하고 여자는 집안을 다스리고 뭐 이렇게 했고, 그 여자가 그 한 사람의 여자가 아니라 모든 부락의 여자인 거죠. 또 한 여자가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 책으로 쓴 어떤 그 역사시대 이전 이전에 그냥 프리히스토리 선사시대의 이야기들을 보면 제모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성인은 무부다, 성인은 아버지가 없다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 당시 씨만 뿌리고 어디 가가지고 사냥하다가 밖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그쪽에 멀리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또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거기서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자식은 나네, 자식은 똑똑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그 불악에서 힘께나 쓰면은 그렇게 또 올라가고 높은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성인 무부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자연에 대한 인자한 모습이 수동적이고 소심한 것 중에 하나로 변했으며,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없이 하면 뭐니까 이 분열시켜 버립니다. 분열. 남자의 속성이 분열이에요. 그래가지고 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너는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항상 자기 우월권을 내세우죠. 하여튼 나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양적인 것을. 그래서 남자들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순해질 때는, 나이가 들어서 이 남자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나올 때, 그때 남자가 어느 정도 철이 들게 되죠. 근데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철이 좀 들 수도 있죠. 이에 반해서 자연을 거칠고 위험하다고 보는 관점이 여자는 남자에게 지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 터닝 포인트가 좋은 게 뭐냐면 전체적인 역사적 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틔워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옛날에 이것을 교재로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할 때 그냥 해석만 했지 이 깊은 내용은 이야기를 못했죠.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 제가 생각나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은 너무너무 이 책이 너무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또 그렇게 와 닿고요. 동시대 여자는 남자에게 수동적이고 보조적이고 종속적인 것으로 묘사가 되었다. 뉴턴형 사고가 뭡니까? 자, 기계 고전 물리학이죠, 그게. 어떤 것이 고전하면 그것은 바꿔 끼면 되는 거예요. 그 기계론적인 사고죠. 어떤 틀에 딱 매인 거예요. 과학이 일어남에 따라 자연은 다루어지고 착취하는 기계적 체계가 되었듯이 여자도 착취하고 그렇게 다루어져야 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자, 그러니까 중세 때 여자들 아주 그냥 남자의 하나의 부속품을 이렇게 여겨졌죠. 그러면 그렇게 과학 문명이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우리 인류를 발전할 수 있는, 물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고, 그걸 계기를 통해 가지고 또 사상적인 또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존재가 의식을 결정하는 그런 틀이 현대 과학문명이 나오면서 근현대 과학문명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전에는 사상이 나오고 어떤 생활을 규제를 했지만 이제는 근대부터는 물질적인 것이 어떤 사상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거꾸로 된 거죠. 이제 물질과 의식이 합치가 되는, 그러니까 의식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순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인 거죠.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어 왔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이런 물질적인 거에 기초해서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 세계에서 또는 또 우리 그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대목을 제가 꼭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기 터닝 포인트를 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천지가 뒤바뀌어 음이 시간대로 들어가는 이때 아직 양적인 사고로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지금이 돈과 권력을 가진 기득권자들은 무너질 때 여지없이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라, 뭔가 해라.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 없이 해라라고 했을 때 그냥 과연 해야 될까? 한번 의심을 하고 다음 단계, 다음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통제 사회로 가기 위해 백신 패스를 사용해 무수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판이 바뀔 때가 별로 남지 않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게 보면서 지금 현재 이거 보면서 이거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지금 행해지는 거 보고 지금이 어느 때구나. 이제 그 판이 예전부터 한 30몇 년, 한 40년 전부터 공부했던 그런 현상들이 이제서 보이는 거구나. 이제 보여서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기분 좋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거구나. 이것을 좀 알려야 할 텐데 그리고 이게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아마도 2022년에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표상들이 많이 보이고도 있다. 표상이. 이 세상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상부터 붙여줍니다. 자, 그 상은 뭘로 나타나서? 수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것이 상수학이에요. 자, 이 상이 드러나는데 그 상을 보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죠. 자, 지금 제가 늘상 말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더 센 병들이 언제까지 급살이 칠 때까지 계속 올 겁니다. 그때마다 백신을 맞으려고 허둥대지 말고 이제 내 몸을 내 자신 몸을 이 바뀌는 기운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는 연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 그럼 여기 오세요. 여기 오시면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준다가 아닙니다.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의 업보에 따라서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업보는 즉 몸의 상태를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몸의 상태, 정신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1년이 될 수가 2년이 될 수가 있고 한데 이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래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냥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 바뀌는 기운에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선 자기 스스로 그런 경지까지 가려면 적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좋게 10년 이상이 걸린다. 아니 평생을 해도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아니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동서양 사상은 물론 유부선 기독교회 그리고 의학까지 통해야 한다. 자, 모든 것이 어떤 사상을 공부하고 이런 공부할 때 공부의 마지막 흔히 동양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동양학 서양할 거 없이 모든 사상을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의학이에요. 특히 한의학이죠. 한의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몸을 알아야지 어떤 변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결국 가을까지는 몸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 방법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하는 데서 뭐 운동하고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그 기운을 어떻게 그 바뀐 기운을 몸이 받아낼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것이 몸을 만들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상에서 여기서 오면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요. 왜? 이 반만여로 문자로 전해지는 고조선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헛방만 하는 거예요. 헛구멍만 찾고 있는 거죠. 이제 바른 구멍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은 즉슨 인간이 몸을 손바닥 보듯 훤하게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의통을 알고 의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증산 선생이 하신 말씀, 너희들은 기사목법을 다 버리고 의통을 알아두라. 이런 말이 그 말이에요. 아주 신비로운 어떤 묘한 어떤 그런 법이 아니라 의통이에요. 의통을 알아두라. 그것이 뭐냐, 공부하면서 몸을 통해 가지고 그 몸에 어떻게 기운을 돌리느냐, 어떻게 이 몸의 기운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을 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뭡니까? 말입니다. 자, 수행하는 사람들은 말에 힘이 굉장히 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말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언덕을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몸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 그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왔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몸을 알고 사람 몸을 치료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 동무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강의한다고 강의를 하고 강의를 받고 이런 차원에서 여기로 오신다? 그럼 오지 마세요. 내 몸이 될 수 있고 더 나은 가을 세상, 가을 후천 성경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티켓을 얻겠다고, 즉 남조선 배에 오를 수 있는 표를 얻겠다고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